치수기입 명령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폴더의 13강 파일 열어주시고요. 도면 작업을 함에 있어 이 치수기입 영문판에서는 디멘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도면 작업의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치수기입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및 도학 기본 지식이 갖춰져야 하겠지만 그 내용만큼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세부 치수 내용을 관리하고 수정, 보완하는 자세가 갖춰져 있냐입니다. 가구 설계 제도 능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치수기입 지식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꼼꼼하게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정성스럽게 치수기입을 하고 세부 디테일, 예를 들어서 치수의 크기라던가 치수선의 정렬 관계라던가 등등등 여러 항목들을 잘 관리하고 맞춰주시면은요, 그 일념과 정성이 도면을 검수하는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 제 경험에 의한 결론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치수기입 명령을 시작하기에 앞서 치수기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가구 인테리어 작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 모든 도면 작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지식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겠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좌탁 테이블을 작도를 해놨고요. 오른쪽에 초록색 박스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초록색 라인 보시면서 이거 선의 두께가 잡혀 있네. 선은 모니터상에서는 동일한 두께로 나온다 라고 했는데 라고 이해해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는요, 직사각형 명령을 이용해서 그린 라인이 아닌 폴리라인 속성을 가진 객체이고요. 폴리라인을 편집하는 명령이 pEdit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pEdit 명령에서 join이라는 명령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join과 더불어서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내해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폭 W 명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각형을 그리고 W 옵션으로 pEdit의 W 옵션으로 내용 정리를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P2 치고 엔터. 폴리선을 선택하거나 다중에 M을 쳐서 객체를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이 직사각형 폴리라인 하나만 가지고 편집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중의 M 기능을 실행을 하실 필요가 없이 다이렉트로 이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옵션 입력하십시오 라고 나오는데 세 번째에 있는 폭 단축키 W 입력하시고 엔터 한 다음에 폭의 값을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수치, 구체적으로 원하는 수치가 있으면 그 수치를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요.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서 시작점 클릭해주고 이 두께만큼 두 번째 클릭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두께로 잡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클릭하면은 두께가 잡히네요. 다시요. pEdit 명령, 객체 선택, 단축키 W 엔터. 그 다음에 폭을 이번엔 좀 얇게 지정해 볼게요. 클릭하고요. 원하는 폭만큼 지정해 주신 다음에 클릭하면은 이렇게 두께 조정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린 내용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논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알아야 두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시죠. 제가 이렇게 집 모양의 형태를 그린 다음에 클릭해갖고 쭉 치수를 잡아 뽑았어요. 그리고요, 이쪽에 원의 반지름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각각의 명칭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일단은요, 쉬운 것부터 갑시다. 여기 치수 200 나와 있네요. 이 아이를 치수 문자, 치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수 문자요. 그 다음에요, 치수에 붙어 있는 이 가로선분이 있죠? 이 아이를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치수선의 양옆에서 치수선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아이를 치수보조선이라고 하고요. 치수선하고 치수보조선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치수에 붙어 있는 선을 치수선이라고 하고, 치수선을 양옆에서 쫙 잡아서 보조를 해주는 아이가 치수보조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화살표, 당연한 얘기겠다. 그쵸? 그 다음에요, 제가 지금 요 아이를 가리키면서 치수선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이 있죠? 요 아이를 지시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치수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용어만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요쪽에 보시면은 옵션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지지만 반지름이나 지름을 이렇게 측량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 중심 표식, 이렇게 십자가 마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아이를 중심 표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기준점이요. 여러분들이 치수를 클릭해갖고 쭉 잡아보면서 치수 확정을 해주면은요, 치수 보조선이 클릭한 지점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약간의 거리를 띄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 속성을, 이 치수 속성을 클릭을 해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이쪽 끝에 보시면 클릭한 지점에 무엇인가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뭔가를 보면은요, 화면상에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이 하나 이렇게 생성되네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색깔을 제가 흰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안 보인다. 그렇죠? 점이 하나 생성됩니다. 요 아이를요, 원점 혹은 기준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수에서 원점 혹은 기준점이라는 표현을 쓰면 내가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해서 클릭했던 최초의 점을 의미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오늘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지 조금 있다가 치수 스타일 관리를 할 때 내용 전개가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 도형을 3개 그려놨는데요. 간단하게 치수 재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에 주석 항목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다운에로, 선형 옆에 다운에로 클릭하면은 여러 종류의 치수 기입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 잘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형, 정렬, 각도, 반지름, 지름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기본적인 치수 기입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선형은 가로나 세로의 길이를 측량하고자 할 때, 정렬은요, 이렇게 비스듬한 선분의 거리값을 알고 싶을 때, 각도는 두 선분이 이루는 사이각의 크기를 알고 싶을 때, 그쵸? 호의 길이는 호의 길이, 현의 길이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많이 활용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반지름, 지름, 내용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선형, 정렬, 각도, 반지름, 지름 5개는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선형이나 정렬이나 각도 같은 경우에는 두 지점을 클릭한 다음에 쭉 잡아 빼서 치수 문자가 적절히 원하는 위치에 놓여졌다 생각하실 때 클릭하면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호나 반지름이나 지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객체를 클릭한 다음에 쭉 잡아 빼서 마찬가지로 문자가 적절한 위치에 왔다고 생각됐을 때 다시 한번 클릭해서 종료를 해주는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작업 한번 해볼게요. 선형 명령 이용해서요. 직사각형의 가로 클릭 이렇게 잡아 빼주시고요. 오른쪽 클릭 잡아 빼주시고요. 앞으로 치수 기재할 때 여기 거리와 여기 거리 그리고 치수가 다단으로 있을 때 그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거리 될 수 있으면 통일성을 갖고 작업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테크닉이 부족해도 도학 지식이나 제도 테크닉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주시고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내용이 그 내용일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의 길이를 재고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은 거니까 선형이 아니고요. 정렬로 가서 클릭 이렇게요. 여기에서 선형으로 해버리면은 클릭하면은 이렇게 가로의 길이 혹은 세로의 길이 엉뚱한 상황이 전개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 각도를 알고 싶습니다. 각도 마크 이용을 해서요. 선택 쭉 잡아 빼시면 되고요. 다시 선택해서 이렇게 바깥쪽 각으로 작업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막꼭지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각도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름이요. 반지름 선택하고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왔을 때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름 원 선택해주고 원의 지름은요 이렇게요. 여기 앞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를 파이 마크 문자에서 심벌 기호 기억나시나요? 그렇게도 표기가 되고요. 이렇게 네모로도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파이로 바뀐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서체가 폰트가 조금 바뀌어요. 그 부분은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치수 기입하는 내용 점검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가 치수 기입에 아까 치수 기입에 대한 부분은 CAD 도면을 작도하는 활용 점검을 하는 마지막 단계의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여기까지는 다 똑같잖아요. 이 이후의 상황을 논하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 각각의 조건에 맞는 치수 환경, 치수 레이아웃, 배치 현황을 조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요, 제가 보기에 화살표 크기와 문자 크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원점 있다 그랬잖아요. 원점에서 치수 보조선자의 거리가 너무 타이트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치수 기입을 한 다음에 이 상황에서 나는 숫자의 크기를 조금 키우고 싶어 아니면 줄이고 싶어 화살표의 크기가 너무 커 혹은 화살표 대신에 슬래시나 점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등등등 이런 상황들을 관리를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말씀드릴게요. 요 치수 주석 리본 탭 밑에 주석의 다운 에로를 클릭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있는 아이콘 치수 스타일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치수 스타일 관리자라는 팝업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치수 스타일 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화살표의 크기, 문자의 크기, 치수 보조선과 원점과 치수선과의 상관관계 모든 내용을요. 팝업창을 띄웠더니요. IS25라는 스타일, 자, IS25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치수 기재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내가 선택한 이 ISO 스타일은 치수 기입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치수가 기재돼 라고 미리 보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치수 스타일 관리자 창을 열은 이유는 각각의 치수 조건을 미세 조정하기 위해서 열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로 설정, 새로 만들기, 수정 있는데요. 수정 버튼, 영문판에서 modify라고 나올 것이고요. 수정 버튼 클릭해가지고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탭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탭으로 가서 해당 항목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선 탭 클릭해 보시죠. 선이라 함은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치수선, 치수 보조선 어떤 건지 지금 머릿속으로 잘 기억하고 계시죠? 치수선의 색상이나 종류나 선 가중치를 여기서도 변경할 수 있어요. 색상, 선 종류, 선 가중치는 원래 레이어에 예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치수 기입을 했으면 이 치수 오브젝트들은 디멘전 레이어, 치수 레이어로 예속시키고 거기에서 제시한 조건을 따르게끔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색이나 가중치, 종류 등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 관리한 다음에 특성에서 각각의 객체를 선택을 하고 특성에 원하는 항목을 변경을 해주면은 레이어에서 지정된 것과 관련 없이 특성에 있는 조건들이 강제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치수선, 치수 보조선과 관련한 이야기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의 추천사항은 여기는 건드리지 마십시오예요.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다른 작업하기도 힘드시단 말이에요. 그냥 깔끔하게 그대로 치수는 치수에 의해서 지정되는 조건을 따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억제에 대한 부분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치수선 1 억제하면은 이쪽 프리뷰에서 내용 보이시죠? 임의의 공간을 제가 치수 기입을 할 때 그 반쪽까지만 치수선을 억제하겠다. 치수선은 반쪽만 억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치수선 수도 억제하면 치수선이 없지 이러면 되게 웃기다. 자, 다시 체크 해제해 주시고요. 치수 보조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억제를 해주면은 이쪽이 없어지고요. 두 번째 억제 해주시면은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이 없어진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결론, 치수선, 치수 보조선과 관련한 세부 옵션은 건드리지 말아라. 패스. 그럼 이쪽을 한번 보시죠. 요거는 한번 봐주셔야 될 거예요. 아까 원점이 뭔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치수를 기재를 하기 위해서 클릭하는 지점에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원점 생긴다니까는요. 그 원점에서 치수 보조선까지의 거리, 그 짧은 거리, 치수 보조선이 시작되는 지점과 원점과의 거리가 지금 0.625mm예요. 거의 붙어 있는 거지. 0.5mm, 1mm도 안 되는 좁은 공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요, 창 띄워져 있으면은 같이 작업해 보세요. 3mm. 참고로 지금 이 파일은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템플릿 파일 만드셨잖아요. 템플릿 파일을 열어가지고 작업한 거야. 그 얘기인 즉슨 어캐드 아이소 템플릿 파일을 베이스로 세팅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새로 만들기에서 어캐드 아이소 클릭하면은 치수 스타일 팝업창 띄웠을 때 지금 요거랑 동일한 수치 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원점에서의 간격 띄우기 3mm 해가지고 조금 띄워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치수선 너머로 연장 1.25mm인데 치수선 너머로 연장 말 그대로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치수 보조선 얘기잖아요. 치수 보조선이 이 치수선 너머로 연장하는 여기 익스텐션 라인, 화살표 위로 삐져나간 부분, 그 길이가 1.25mm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기 선탭에서는 원점에서의 간격 띄우기를 한 3mm 정도로 조금 확보를 해주시면은 실제 치수 기입했을 때 시원시원하게 선이 정리가 된다 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레이어와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글자 크기, 치수선, 원점에서의 간격 띄우기 등등 이런 수치는 제가 수업 예제를 진행을 하면서 예시로 들은 내용이지 이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야. 어디 가가지고 제가 CAD 수업을 들었는데 몇 미리로 해야 된대요. 여기는 색깔을 뭘로 해야 된대요. 큰일 날 말씀이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기호미 화살표 갈게요. 화살촉의 종류를 결정을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클릭해 보시면은 닫고 채움, 닫고 비움부터 견축 눈금, 기울기,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개의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내용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점 선택해 볼게요. 점으로요. 그 다음에 화살표의 크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점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화살표의 크기가 아니고 점의 크기를 의미하겠지요. 점의 크기, 화살표의 크기는 0.8 조정을 했습니다. 예, 0.8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심 표식, 반지름이나 지름을 치수 확인을 하면은요. 아까 원의 중심에 크로스 라인 하나 생겼잖아요. 십자가 마크. 그 아이를 표식으로 할 것이냐, 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없게 할 것이냐, 그리고 표식이나 선으로 하게 되면 그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심 표식은 없음 권장해 드릴게요. 첫 번째 화살표 결정을 해주면요. 두 번째 화살표는 첫 번째에서 선택한 화살표 모양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이게 싫으시면 나는 비대칭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별도로 또 선택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자, 점의 모양, 화살표 크기 0.8, 그 다음에 중심 표식 없음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됐나요? 이쪽에선 요것만 확인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도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인데 그냥 넘어가세요. 할 거 너무 많아요. 문자 갈게요. 문자에서요. 문자 높이를 2.5 대신에 조금 작게 2로 변경했습니다. 문자 주위에 프레임 그리면은 이렇게 네모 박스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선호하지 않으니까 해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체는 이쪽에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서체는 될 수 있으면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일전에 텍스트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CAD는 서체 호환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특수 서체를 사용을 했는데 다른 컴퓨터에서 그 상황에 조금이라도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서체 유실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게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될 수 있으면은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그래도 서체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 옆에 점 3개짜리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서체를 골라주시면 돼요. 취소 가고요. 서체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문자 높이 조정. 그 다음에요. 치수선에서 간격 띄우기는 여기 치수선과 문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보시기에 치수선과 치수가 너무 붙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여기 수치를 조금 키워주시면 되겠고요. 치수선하고 치수 사이의 간격이 왜 이렇게 높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치를 줄여주시면 되겠다 라는 것이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문자 정렬에 대한 이야기예요. 수평 클릭하면은 가로 치수, 세로 치수 다 상관없이 숫자는 이렇게 가로로 표기를 하거라 라는 거예요. 가독성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시하는 경우에 이런 상황을 선호를 할 수 있겠네요. 보통은 치수선의 정렬 혹은 ISO 표준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합니다. 저는 ISO 표준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장을 해드릴게요. ISO 표준 체크해 주시고요. 맞춤으로 가겠습니다. 맞춤 옵션인데요.
무슨 얘기냐? 넓은 치수는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좁은 공간에 치수를 기재를 하려다 보니까 그 치수 보조선 사이가 당연히 좁을 거 아닙니까? 치수 보조선과 치수 보조선 사이에 간격이 너무 좁아서 화살표 넣고 문자도 넣으니까 막 겹쳐. 혹은 치수 보조선 사이의 간격이 문자보다도 좁아서 문자가 치수 보조선 바깥으로 삐져나와. 이런 경우에는 CAD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내용 읽어보시란 얘기예요. 치수 보조선 내부에 문자와 화살표 모두를 넣을 공간이 없는 경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동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거는 문자 또는 화살표 최대로 맞춤. 이 말인즉슨 캐드야, 그런 상황 펼쳐지면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 얘기야. 되게 무책임하다. 그쵸? 화살표를 체크를 하면요. 공간이 모자라? 화살표와 문자가 겹쳐? 일단 화살표를 먼저 빼는 방향으로. 문자는요. 겹쳐? 문자는 소중해. 문자를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문자가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처리해. 이해가셨죠? 문자와 화살표 모두 문자하고 화살표하고 서로 그 안에 있겠다고 싸운다는 얘기야? 야, 둘 다 나가라 그래. 그래서 치수 보조선 외부로 화살표와 문자가 다 표현이 되게끔 조치를 한다는 거야. 밑에 항목 체크해 보세요. 자, 요거 체크하면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그쵸? 문자 배치는 뭐냐면은요. 위의 조건에 따라서 만약에 문자가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문자를 어떻게 놓을 거야? 어디에다 어떻게 놓을까요? 그 얘기예요. 그냥 치수선 옆에 그냥 딱 붙여. 치수선 위에 지시선 사용해서 치수선에서 이렇게 연장선을 쫙 해가지고 치수는 얼마? 그 얘기고요. 지수선 위에 적당히 잡아 빼는데 이렇게 지시선 같은 거 지저분하게 내지 말고 지시선 없음 옵션으로 해.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데 일일이 제가 다 입증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내용을 잘 보시고 합리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변경을 시켜주고 연습을 해보시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각각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항목은 이렇게 내버려 두도록 하겠고요. 요 전체 축적, 치수 피처 축적과 관련된 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차 단위로 넘어가시죠. 넘어가가지고요. 단위는 십진법입니다. 유닛에서 얘기한 십진법과 정밀도가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모형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작업 공간에서 이야기했던 십진법과 정밀도, 그리고 여기 치수기입에서 이야기하는 십진법과 정밀도는 조금은 내용이 틀려요. 모형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공간에서 리미트 유닛 배우셨잖아요. 유닛 클릭해갖고 나오는 정밀도에 대한 이야기는 작도를 할 때의 정밀도야. 내가 도면을 그릴 때 각각의 선분이 갖춰야 할 정밀도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에서 정밀도는 만들어진 객체와는 상관없이 그냥 클릭해서 치수 기입을 할 때 그 치수를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잡아주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요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 A라는 사람이 모형 공간에서 작업할 때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아주 정밀하게 작도를 했단 말이에요. 모형 공간에서 얘기해요. 실제 이 형태를 그릴 때, 라인을 그릴 때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0. 얼마 이렇게 쫙 정밀하게 작업을 했는데, 치수 기입을 했을 때는 소수점 둘째짜리까지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반올림 처리를 해서 밑에 죽여버린다는 얘기야. 나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분명히 맞춰서 작업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 아이를 0.00으로 맞춰줘야지 치수를 기재를 할 때도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딱 잡힌다 이야기야. 아시겠어요?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내가 작도를 할 때 최초 모형 공간에서 단위를 정밀도를 0.0으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작업을 해놨어요. 그런데 치수 기입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를 하거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어차피 최초 작도하는 단계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정밀 관리를 했으니까 여기 소수점 넷째 자리 해봐야 그 뒷부분은 빵빵빵빵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네요. 원리적인 내용이고요. 실제로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직접 테스트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가구 인테리어 작업할 때 정수만 표현을 해도 된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하신데요. 저는 그냥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표기를 해도 기본적인 작업 그리고 간단한 CNC나 기계 가공 작업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밀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척 비율은 배척과 관련된 건데 요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안 쓰는 기능이니까요. 대체 단위 표시를 체크를 하시고 인치나 피트나 다른 치수 단위를 선택을 해주시면은요, 치수를 기재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사용하는 치수 옆에 두 번째 단위, 대체 단위가 같이 환산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변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자, 공차는요, 어느 정도까지 공차를 허용하느냐라는 것을 처리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5mm까지는 가공에 오차가 생겨도 오케이 라는 이야기 해주실 때 이 공차 형식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 가구 작업에서는 많이 쓰이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단위하고 공차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맞춤으로 갈게요. 치수 피처 축척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선에서 원점에서의 간격 그리고 치수선 너머로 연장, 치수선과의 거리, 문자의 크기 등등등등 다양한 여러 가지 수치를 입력을 해주시고 수정을 해주셨잖아요. 그쵸?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일괄적으로 몇 배수만큼 뻥튀기 시켜주겠다 그런 내용이야. 그러면은 여기 기본값이 1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화살표 크기는 0.8, 원점에서의 간격은 3, 치수선에서의 간격은 0.5 이런 수치를 입력을 해줬는데 이 아이를 만약에 2로 고쳐줬다 그러면은 모든 수치가 2배로 일괄적으로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 간격은 3mm가 아니고 6mm, 화살표는 0.8이 아니고 1.6, 치수선에서의 간격은 0.5가 아니라 1mm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건드려주지도 않아도 된다는 거지. 한 번에 다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조금 있다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할게요. 선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원점에서의 간격 띄우기 한번 3mm로 점검해 주시고요. 기호미 화살표 원하는 화살촉 있으시면 선택해 주시고 저는 점을 선택했는데 화살표 크기를 0.8로 조정했고요. 중심 표식은 없음. 문자 높이 2로 했습니다. 여기 점 3개짜리 버튼 클릭해서 서체 바꾸실 수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하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자 정렬은 ISO 표준, 국제 표준 규격 양식을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1차 단위에서요. 정밀도를 0.0, 이 의미는 치수 기입을 할 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를 하거라 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빠뜨린 내용이 있네요. 소수를 구분을 할 때 쉼표로 할 것이냐 마침표로 할 것이냐 그냥 공백으로 할 것이냐 옵션을 고를 수 있어요. 여지껏 치수 기입을 할 때 소수점이 쉼표로 나오는 거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봤을 거예요. 이상하다, 왜 소수점을 쉼표로 하지? 자, 여기에서 마침표 옵션 선택해 주시면은 몇 점 몇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고쳐 볼게요. 맞춤에서 뭐 하나 빼먹은 게 하나 있네요. 맞춤에서 이쪽을 보시죠. 치수 피처 밑에 보시면은 최상으로 조정한 다음에 치수 보조선 사이에 치수선 그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쪽 미리 보기를 보시면은요. 여기 반지름 값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반지름 그리고 치수선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심까지 이렇게 연장선이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요 아이를 디스플레이 할 거냐 끌 거냐에 대한 선택사항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상황에서는 치수부터 시작해서 중심점까지 쫙 연장선이 있지 않습니까? 체크 해제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체크 해제 모드로 놓으시고요. 자, 정리 다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1년의 수정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제 닫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전에 수정하신 상황에 맞게끔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닫기 클릭했습니다. 변화되는 양상 보이셨나요?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문자, 숫자의 크기가 변경이 됐고 화살표 종류와 크기가 변경이 됐고요. 여러분들 가장 육안으로 쉽게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원점과 치수 보조선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띄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네요. 반지름 마크 보니까는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반지름 25 한 다음에 중심까지 이렇게 연장선이 있었고 가운데 십자가 마크 중심 표식이 있었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다 빠진 상황이에요. 됐습니까? 자, 옆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옆으로 넘어가서요,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수 기입을 쫙 했는데요. 치수가 조금 작죠? 치수가 조금 작아요. 아, 요걸 한 3배만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3배만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아, 치수 피처 축척 주석으로 가가지고요. 치수 스타일 클릭한 다음에 수정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축척을 3으로 변경시켜 주면은 문자도 3배, 화살표도 3배, 여기 원점에서 간격 3배, 3배 큼직큼직하게 변경이 되니까 오케이 라고 생각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만약에 여기에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 치수 피처 축척을 건드려 주는 순간 이쪽에도 치수를 그려놨잖아요. 이 아이들이 같이 3배만큼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작업했던 치수, 이 아이들은 비례가 와장창창 무너지니까 다시 원위치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아이를 위한 별도의 작업이 이행이 돼야 되겠죠.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석으로 가셔갖고요. 딤 스타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현재 ISO25가 되어 있고요. 수정 버튼을 눌러서 어떤 상황을 변경을 하면 원래 치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이 아이를 위한 새로운 치수 스타일을 만들자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름을 여러분이 암기하기 좋게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일단은 제가 편의상 x3 곱하기 3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이름을 정해주시고요. 시작을 어디에서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을 어디에서 할 거냐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기존에 작업했던 치수 스타일 관계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숫자하고 화살표하고 수치들만 크게 뻥튀기 시켜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쵸? 그래서 시작은 조금 전에 편집했던 ISO25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계속 눌러주시면은 팝업 창이 뜨는데요. 지금 현재 팝업장은 IS25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관리했던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 동일한 수치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요.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뭐 얼마, 또 여기서도 얼마, 여기서도 얼마, 따로따로 다 수정을 해주시는 그런 절차를 밟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치수 피처 축척이라는 기능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맞춤 옵션으로 가가지고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이 여기에 축척 비율을 3으로 변경을 시켜주시라는 거예요. 1이 기본값인데 더 작게 해도 돼요. 더 작은 거 작업할 때는 0.5, 0.3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배 뻥튀기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3 입력해주는 순간 점의 크기, 문자 크기, 원점에서의 간격, 치수는 너머로 연장 모든 수치는 3배 일괄적으로 업데이트, 뻥튀기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현재로 설정 누르면 조금 전에 내가 정리한 그 아이가 디폴트 치수 스타일로 선택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x3 곱하기 3 새로 만들어진 거 확인되셨죠? 닫기 해주시고요. 현재 치수 스타일은 제가 조금 전에 x3으로 바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다시 IS25로 가고 싶어 그러면은 IS25 그냥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근데 x3 다시 바꿔줄게요. x3은 오른쪽에 이 아이를 3배 크게 맞지요? 자 갑니다. 클릭 요렇게요. 요렇게요. 이해가십니까? 요거 그대로 3배 키운 거예요. 원점에서의 간격도 당연히 3배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맞죠? 이 아이랑 이 아이는 이 x3 3배짜리 치수 스타일이 생성되기 전에 원래의 치수 스타일로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틀리는데요. 그러면은요 지우고 다시 해야 되나요? 이거 말고도 치수 기입 되게 많이 했는데 난감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레이어 잘못 지정해가지고 레이어를 변경해줘야 되는 상황 펼쳐졌을 때 그 객체 삭제하고 다시 그려서 원하는 레이어로 관리를 해주셨나요? 그냥 클릭했잖아요. 객체 선택하고 원하는 레이터 지정해 주셔서 문제 해결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석에서요. 객체가 치수가 선택된 상태에서 주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x3으로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왼쪽으로 갈게요. 이 아이는 지금 사실 전부 다 외형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탑뷰 기준으로 이 안쪽에 있는 아이는 은선이 되어야 됩니다. 은선이 되어야 되고요. 자, 제가 이 아이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요. 아이고, 잘못 선택했네요. 자, 이 아이들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요. 레이어를 히든 레이어로, 은선 레이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선택. 안쪽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 아이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0번 레이어잖아요.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게 이 아이의 레이어인데 0번 레이어가 아니고 히든 레이어, 은선 레이어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모든 조건이 0번 레이어에 부합되게끔 변경이 된다. 확인되셨나요? 히든 레이어.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변경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은선의 간격이 이렇게 촘촘하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은선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중심선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가 중심선 하나 그려보고 다시 설명 이어갈게요. 중심선을 하나 그렸는데요. 센터라인 했더니 중심선의 간격이 너무 촘촘해요. 은선의 간격이 너무 촘촘해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원하는 길이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어가요. line type scale. line type scale. linetypescale. 단축키는 LTS입니다. line type scale. 앞글자 기억하시면 돼요. 엔터 해주시고요. 커맨드 라인에서 새 선 종류 축척 비율 입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값은 1이에요. 그럼 기본값 1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키워줄 것이냐 줄여줄 것이냐 그것만 결정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이거보다 눈금 사이의 간격이 점선 사이의 간격이 큼직하게 배치가 되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축척 비율이 커져야 되죠. 5 입력하고 엔터 쳐볼게요. 너무 큰가요? 다시요. 축척 비율 3 입력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축척 비율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치수 들어갈게요. 치수는요. 이렇게 해서
선형 치수 클릭 클릭. 그런데요, 치수가 너무나 작네요. 맞습니까? 일단은 해봅시다. 치수 한쪽만 보여드릴게요. 선형 치수 클릭 클릭 해주신 다음에 쭉 잡아 빼가지고요. 맞춰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오스냅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요 클릭해 가지고요 이렇게 오스냅 포인트 이용해서 정렬해 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클릭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도 한번 해볼게요. 선형 치수 클릭 클릭 오른쪽으로 쭉 잡아 빼시고요. 탑뷰에서도 치수, 높이, 좌탁의 높이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클릭, 클릭 한 다음에 여기 높이를 맞춰주면 좋거든요. 그러면은 눈대중으로 하지 마시고요. 위에 오스냅 이용해서 이쪽 끝점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정렬이 된다 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밑에도 한번 몇 개만 더 할게요. 치수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해서 오스냅 이용해서 레벨 맞춰주시고요. 클릭, 클릭 이렇게 오스냅 마크 떴을 때 다시 한번요. 전체 치수는 이렇게요. 됐죠? 오른쪽에 사이드 뷰 작업을 할 때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대충 눈대중으로 보시지 마시고 높이를 똑같이 제가 위치시켜 놨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오스냅 이용해서 다시요 이렇게 클릭 클릭 쭉 잡아 빼서 이렇게 클릭하면서 레이어 정렬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제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치수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작업했던 치수 스타일보다 10배 뻥튀기를 시켜볼게요. 지금 이거는 3배 뻥튀기 시킨 거잖아요. 3배 키워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 얘기지. 그래서 주석에 치수 스타일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 했던 작업 다시 반복이에요. 지금 여기서 EI 수정 가가지고 치수 피처 축척을 3에서 10으로 바꾸는 순간 조금 전에 작업했던 3배 키워서 작업했던 치수 기입도 같이 10배가 튀겨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드시란 얘기예요. 새로 만들기 4본 X3이 아니고 이번에는 10배니까 뭔가 통일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겠죠. X10 곱하기 10 10배 뻥튀기 되는 거구나. 이해했고요. 시작을 무엇으로 하느냐인데 지금은 현재 작업 레이어가 X3이었기 때문에 이게 시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상관은 없지만 이 I를 기준으로 또 축척 비율을 입력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개를 만들면은 작업자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원본, 최초 원본 파일 치수 피처 축척이 1인 최초에 작업했던 I를 시작으로 해놓고 계속 해가지고 아까랑 똑같은 상황을 연출한 거죠. 아까는 여기 치수 피처를 1에서 3으로 변경을 했고 지금은 여기서 1에서 10으로 변경을 해주면은 3개의 치수 스타일이 관계성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확인! 현재로 설정 닫기 해주시고요. 현재로 설정 닫기 한 다음에 치수를 이렇게 기재를 해보시면은요. 클릭, 드래그. 얘는 3배, 얘는 10배, 원본 대비. 이해 가셨나요? 이 아이들은요. 치수 스타일 X3으로 작업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선택하시고 주석에 디멘전 스타일의 내용을 클릭하셔가지고 X10 곱하기 10을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정렬이 되겠네요. 이 아이들 레이어를 치수 레이어로 선택해서 변경시켜 주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치수 보조선과 관련해서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치수 보조선의 길이가 들쭉날쭉해요. 보이시나요? 이 아이는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치수 보조선은 여기에 털컥 외형선에 붙어 있는 형국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 아이는 최초에 객체를 지정할 때 이 외형선 점을 클릭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외형선 점을 클릭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의 유격이 있는데 이 안에 55 치수 제가 클릭을 해보면은요. 당연하죠. 이 안에 네모난 아이의 치수를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 5스냅 클릭, 5스냅 클릭 하면서 원점이 이쪽에 들여박혔다는 거지. 그래서 이 원점에서 이만큼 거리가 뜬 거고 여기는 여기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치수 보조선의 끝점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쵸? 여러분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라던가 직장 상사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반영 요소이고 고려 요소이거든요. 싫다면은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작업을 하나 보세요. 되게 간단해요. 이 아이를 선택하고요. 일단 본인이 기준 라인을 정해야 돼. 아, 이쪽 제일 끝에 있는 요 객체 외형선을 기준으로 잡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으면은 이 원점이 여기에 오면 되잖아요. 그쵸? 이 원점이 클릭해갖고 여기 수직점, 직교점에 위치하면은 되잖아요. 정리됐네요. 이 아이도 이렇게 정리했는데 왜 변경이 없죠? 얘는 정리가 됐는데 이 아이의 원점이 아직 이대로 있어. 그러면 이 아이도 클릭, 직교점.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갈게요. 이렇게 한꺼번에 클릭하고 선택하면 한꺼번에 움직여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교차점 뜨네요. 교차점 뜰 때 클릭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동일한 결과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쫙 라인이 정리가 되면서 조금 이쁜 상황이 연출이 되네요. 자, 확인되셨습니까? 여기 좀 한번 보시죠. 만약에 치수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에 치수를 기재를 하려다 보니까 클릭 해갖고 이렇게 됐어요. 요거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취향에 따라 틀린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상황에 다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쪽이 뭐가 조금 차질이 생긴 것 같아요. 스타일을 변경을 안 해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아이도 곱하기 10으로 바꿔주고요. 자, 정렬이 됐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에 5스냅 포인트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요, 여기까지 쭉 직교점 5스냅 활용해서 뽑아줘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포인트들은 기준 라인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잡아 빼려다 보니까 허공이야. 여기 어디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 펼쳐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상의 연장선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아이 클릭, 이 아이를 여기 직교점까지 이렇게 교차점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 삭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치수 보조선을 이쪽 길이에 맞춰서 작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라인을 하나 가상으로 이렇게 그리시고요. 이 아이 선택.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잡아 빼서 직교점 확인해 주시고 릴리트 해주시면 되겠죠. 오른쪽도 사실은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만큼 공간, 이만큼 거리를 띄워서 치수 보조선이 시작되거라. 요거는 모든 조건, 모든 구간에서 동일하게 작업을 하거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상선분을 쫙 그려가지고요. 이 아이는 여기를 클릭하느라고 이 점 여기에 연장선상이 아니고 더 안쪽에 5스냅 포인트를 찍다 보니까 이렇게 쭉 치고 나온 거 아닙니까? 클릭해가지고 여기 교차점 혹은 직교점 클릭해 주시면은요 수선의 위치, 시작점 위치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선택해서 이 아이는 딜리트 해주시고요. 굉장히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내용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수 섬세하게 위치, 정렬이나 간격, 치수와 치수 사이의 간격, 그리고 이런 치수 보조선의 시작점을 조절을 하는 것 등등등등 모든 상황을 저는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대충대충 작업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치수를 관리하는 것은 요 치수 스타일 관리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요. 수정 옵션으로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 사항을 점검을 해 주셔도 되고, 치수 피처 축척이라는 항목의 수치를 변경을 시켜주면은 모든 치수 조건이 변경시켜주는 숫자 축척만큼 일괄적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치수 스타일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아이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새로 만들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상황으로 전개를 시킬 수 있고, 그 새로 만들기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 만들었던 치수 스타일과의 어떤 동일성, 통일성을 유지를 하면서 변경을 시켜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치수 피처 축척을 건드려주는 것일 것이다. 그 얘기 중요한 내용이겠네요. 그리고요, 추가로요, 도면층 강좌에서 도면층 레이어를 다 만들어주고 선종류, 속성, 색상 등을 다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 아이를 DWT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템플릿 파일화하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된 거예요. 도면층,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다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 치수와 관련된 치수 스타일 3배, 치수 스타일 5배 키운 거, 치수 스타일 10배 키운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주 쓰는 치수 스타일 옵션을 쫙 정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 이 아이를 DWT 파일로 저장을 하면은 다음부터는 그 템플릿 파일을 이용해서 파일 작업을 하면은 레이어도 그냥 있는 레이어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치수를 기입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치수 조건으로 바로바로 적용을 하면서 시간 단축을 할 수도 있다. 이게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잘 점검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치수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치수 설정과 관련된 이야기, 치수 기입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이 치수 설정과 같은 거는 아예 기본 지식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CAD 운영 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겠고요. 치수 스타일 관리 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중요한 거는 치수 하나하나, 간격 하나하나, 치수 라인 맞춰서 쫙 정렬하는 거 하나하나 이렇게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는 습관,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